안녕하세요, 가치함입니다. 7월 9일 수요일 국내 시장이 마감되었습니다. 자, 오늘은 전반적으로 코스피, 코스닥 모두 좋은 흐름이 나왔습니다. 우선 코스피는 플러스 0.6%로 마무리가 되었고, 또 60분봉으로 보면 제가 그동안에 고점 박스권을 많이 강조해드렸잖아요. 저점은 3030포인트, 또 고점은 3120포인트에서 3130포인트까지. 여기를 만약에 돌파한다면 다시 한번 또 새로운 추세가 나올 수 있다는 말씀 드렸습니다. 그런데 종가상으로 3130포인트를 돌파했지만 아직까지는 확연하게 고점을 돌파했다고는 볼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일상에 어떤 흐름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내일 오전장에 조금은 강하게 돌파할 수 있기를 개인적으로 한번 희망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코스닥도 0.8% 가까운 빨간불이 들어왔죠. 그리고 코스피 상위 종목들을 보면 오늘 가장 눈에 띄었던 것은 방산 관련주예요. 그리고 그 외에는 자동차, 금융주, 반도체, 또 원전주들 이쪽은 다소 쉬어갔던 분위기였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코스닥은 전반적으로 빨간불이 더 많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때문에 코스닥 쪽이 조금 더 골고루 상승하지 않았나 그렇게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스피 수급을 보면 오늘 비록 빨간불이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기관과 외국인의 모두 양매도가 나왔습니다. 특히 외국인은 5천원가량의 순매도가 나왔고 수급은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일단 코스닥은 기관만 나홀로 순매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오늘까지 4일 연속으로 파란불이 들어오고 있고요. 확실히 수급도 마찬가지로 기관과 외국인의 양매도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하이닉스도 마찬가지로 많은 규모는 아니었지만 기관과 외국인의 양매도가 있었고, 또 오늘 시장에서 강세 흐름이 나왔던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이쪽은 기관과 외국인의 양매수가 있었습니다. 반대로 두산에너빌리티 이쪽은 외국인의 1000억 이상의 많은 순매도와 함께 오늘은 기관과 외국인의 양매도가 나왔습니다. 그럼 이어서 주체별 매매 동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월 9일 외국인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은 현대로템, 달바글로벌, 기아, 유한양행,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이렇게 순서대로 매수했고, 그리고 기관은 LIG 넥스원, 삼성중공업, 신한지주, 풍산, 한국조선해양. 기관은 전반적으로 방산하고 조선 관련주 이쪽에 집중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어서 해외 증시를 보겠습니다. 전날 미국 증시는 다소 조용한 움직임이 있었고요. 나스닥은 보시는 것처럼 큰 변동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S&P 500도 마찬가지로 어제는 큰 변동은 없었고요. 물론 다우지수도 비슷했습니다. 마이너스 0.3%면 큰 변동은 없었죠. 반면에 반도체 쪽은 1.8%의 좋은 흐름이 나오면서 그나마 시장 대비 가장 좋았던 흐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지금 아시아 증시를 보면 일본 증시도 큰 변동은 없고요. 대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중국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오늘 시장은 전반적으로 글로벌 시장 흐름 모두 조용한 것 같고, 그럼 이어서 바로 국내 증시를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코스피는 박스권 상단 3120에서 30포인트 그 상단을 확실하게 돌파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흐름을 봤을 때는 조금 더 돌파 가능성의 무게를 실어볼 수가 있고요. 하지만 살짝 돌파가 아닌 확실하게 돌파할 때 그때 비로소 조금의 변화된 움직임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애매하게 돌파하는 흐름이 나온다면 다시 한번 저점을 테스트하러 갈 가능성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생각해 보시고요. 자, 그리고 오늘은 대체적으로 반도체 관련주, 그리고 전날에 강세 흐름이 나왔던 금융주라든지 그렇게 썩 다양한 업종들의 상승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한번 주목을 해볼 수 있는 것은 오랜만에 방산 관련주 있죠. 방산하고 조선 이쪽은 다시 한번 강세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방산 대장주인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이 종목은 지금 4.5%의 상승과 함께, 자, 일봉상의 차트를 보더라도 거의 최근 한 달 동안의 주가의 흐름이 좋지 못했었거든요. 하지만 지금 3일 연속으로 의미 있는 반등이 나오고 있고요. 물론 이게 추세를 완전히 돌렸다고는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60일선 근처에 주가가 머물러 있고 또 상단에 21선이 포진해 있죠. 그렇다는 것은 주가가 맞고 내려올 가능성에 대해서도 절대적으로 배제를 할 수는 없습니다. 때문에 장기적인 흐름에서 본다면 여전히 우상향 추세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처음으로 62평선을 깼다는 것은 확실히 과거보다는 쉽지 않을 수 있다. 이 부분을 꼭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결국은 주가가 가파르게 상승이 나온 업종이 있다면 물론 그 고점 부근에서 장기간 박스권을 그리고 다시 한번 상승이 나올 가능성도 있겠죠. 하지만 그게 아니라면 이렇게 장기 이평선을 한 번씩 깨고 내려가면서 그때야 비로소 추세가 깨졌구나, 우리는 한 발 늦게 그 추세를 파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방산 관련주의 추세가 꺾였다, 절대적으로 그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실적, 재료, 지금 모든 것들이 굉장히 긍정적이거든요. 우리가 과거 2차원지를 떠올릴 수가 있는데 2차원지는 그 당시에도 거품 이야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 방산을 바라보는 관점에서는 거품이 꼈다고 보기에는 그렇게 보는 사람들은 굉장히 소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2차전지와 조금은 차이점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가파른 상승이 나온 업종이 있다면 최소한 단기 스윙을 제외하고 중장기 투자 그 관점으로 보기에는 너무 무겁지 않을까? 한편으로 그런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파르게 상승이 나온 업종, 그 업종이 비교적 고점에서 매수를 하는 것보다는 하반기에 어떤 업종이 주도 업종이 될지 그런 주도 업종을 먼저 선별해 보시고 방산 관련주의 초입 부분 있죠? 그 초입 부분에 매수하는 관점으로서 하반기 주도 업종을 매수하는 것이 훨씬 낫지 않을까? 저는 꾸준히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방산 관련주가 상승하는 이유를 몇 개 보면 이재명 대통령의 방산 육성을 위해서 컨트롤 타워를 신설 검토해달라는 이슈가 있었고 그 때문에 정부 정책 수혜 기대감으로써 오늘의 주가 상승을 견인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슈가 있었죠. 최근에 이재명이 G7 정상회담에 참여를 했었고 그 뒤 일화가 기사로 나왔거든요. 그에 대한 여기 기사 타이틀을 보시면 잠수함 수출을 위해서 G7에 참여했었다 라고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잠수함 수출이 실적으로 잡힌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것도 방산 기업에 대해서 하나의 기대감을 가져볼 수 있는 재료가 될 수 있다. 이렇게도 시장이 바라본 것 같습니다. 자, 저는 오늘 개인적으로 시장 흐름이 그렇게 썩 좋다고는 보여지지 않는데 그래도 어떤 업종들이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지 한번 저와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일단은 거래대금 상위 종목 내에서 의미 있는 상승이 나오고 있는 사이닉 솔루션. 이 종목은 신규 상장주니까 패스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었죠. 방산 관련주. 이것도 내용을 설명했으니까 패스하고 세 번째로 뉴엔AI. 마찬가지로 이 종목도 신규 상장주입니다. 그리고 이 기업은 AI 빅데이터를 분석하는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또 아울러 일곱 번째 올라와 있는 NHNKCP. 현재 27% 급등이 나오고 있죠. 자, 이 종목은 스테이블코인 결제 플랫폼 관련주입니다. 지난주쯤인가요? AI 정책 수혜주를 몇 개 업종들을 말씀드렸었고 그 안에서 스테이블코인 결제 시스템과 관련해서 몇 개 종목들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종목 중에 하나였었고요. 또 밑에 보면 미래에셋증권이 포함이 되어 있죠. 아울러 방산 관련주 두 개가 포함이 되어 있고 어제 강세 흐름이 나왔던 금융주, 오늘은 조금은 빠지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조금만 밑에 가보면 여기 다시 한번 방산과 조선 관련주가 포함이 되어 있고 또 오랜만에 지주사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밑에 가보면 롯데 지주도 포함이 되어 있죠. 제가 지주사와 관련해서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어제도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렸었는데 상법 개정안 다음으로 나올 수 있는 이슈 바로 첫 번째가 배당 분리과세였고 그 때문에 비교적 배당 성향이 높은 기업들 어제 금융주, 보험, 카드사 이런 다양한 업종들의 상승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지켜볼 수 있는 것은 바로 자사주 소각을 강제화시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조금 전에 포함이 되었던 두 종목 바로 첫 번째가 SK였죠. SK의 자사주 비중을 보시면 무려 24.8%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롯데지주도 포함이 되어 있었는데 자, 롯데지주는 무려 자사주가 32%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자사주 소각에 대해서 이게 주가와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약간은 궁금증을 갖고 있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그거를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시가총액을 계산할 때는 발행 주식수 곱하기 현재 가격 이게 바로 시가총액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자사주 소각을 하게 된다면 갖고 있던 주식 비중이 줄어들게 되잖아요. 그럼 주식수는 당연히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시가총액은 여전히 변함이 없습니다. 그럼 발행 주식수가 줄어들게 된다면 당연히 가격은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쉽게 우리가 숫자를 표현한다면 만약에 발행 주식이 100개 있고 가격은 한 주당 10,000원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시가총액은 100만원이 되겠죠? 자, 그런데 만약에 자사주를 소각한다면 절반으로 줄였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시가총액은 변함이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여기서 가격은 2만원이 되어야 되겠죠? 100주 곱하기 만원, 50주 곱하기 2만원. 그럼 시가총액은 동일합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자사주 비중이 높은 기업이라면 이런 논리를 적용해서 주가가 빠르게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롯데 지주가 32%였나요? 이게 얼마나 주가 상승으로 연결될지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사전적으로 먼저 상승이 나왔었다면 여기서 더 올라갈 폭은 그렇게 높지 않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우리는 항상 시장에 대한 기대감, 그 기대감을 빼놓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주사의 강한 상승이 나오는 것도 한번 다양한 지주사들을 비교해보세요. 아마도 자사주 비중이 높은 기업들, 그런 기업들 위주로 오늘 많은 상승이 나왔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전반적으로 거래대금 상위 종목들하고 또 강세름이 나왔던 방산주에 대해서 두 가지 내용을 구분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아시겠지만 내일은 옵션 만기일입니다. 때문에 시장의 변동이 조금은 크게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 점은 내일 한번 조심해 보시고요. 어쨌든 시장에 빠르게 조정을 마치고 다시 한번 2차 상승이 나올 수 있기를 같이 한번 기대해보자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내일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즐거운 저녁 되세요. 감사합니다.